자, 빅지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중에서 as if 가정법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왜 I wish 가정법 했죠? 뭐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랑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는 말 그대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는 뭔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나타낼 때 현재 그 사람이 여기 없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지금 백만장자가 아닌데 백만장자였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고 예전에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이루지 못한 소망이든 이런 거 나타낼 때 그때 뭐뭐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뒤에 형태도 I wish 가정법은 I wish 뒤에 주어 동사 과거형 I wish 뒤에 주어고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had PP 즉 과거 완료 형태가 오면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 즉 I wish 가정법 과거랑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마치 if절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if절처럼 그런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고 형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게 I wish 가정법이니까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as if 가정법은 as if 뒤에 똑같이 주어고 동사 과거형 오면 as if 가정법 과거 as if 뒤에 주어고 had PP 형태가 오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 형태는 as if 뒤에 주어고 동사 과거형 그때 당연히 동사가 비동사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쓰고 해석은 어떻게 해? I wish는 뭐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쓰는데 as if 가정법은 뭔가 어떤 이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즉 마치 그래서 해석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여기도 지금 보면 your sound은 네가 어떻게 들린다고? as if 뒤에 주어 동사 과거형 이렇게 해서 네가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게 아닌데 실제로 in fact 사실은 you are not happy 너 행복한 게 아닌데 you sound as if you are happy 네가 행복한 것처럼 들린다 해서 네 상황은 전혀 행복한 게 아닌데 네 목소리나 네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이런 말 할 때 쓰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는 소리 밑에도 똑같이 she act 그녀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 인칭 이때 동사와 비동사하면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she라도 were를 써서 she were a teacher 그녀는 어떻게 행동한다고 마치 자기가 teacher 쌤인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실제로는 in fact she is not a teacher 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 또는 어떤 이 주절의 이 시제가 만약에 여기 acted 또는 sounded 이렇게 과거형 적혀 있으면 그때 과거 시절에 뭔가 어떤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해서 그 상황하고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이에요. as if를 쓰기도 하고 딴 데 as though 가정법 as if 대신 as though를 쓰기도 하죠. as if나 as though나 같은 소리. as if 가정법은 as though 가정법 쓴다. 예전에 as though 가정법도 있었는데 as thogh는 지금 거의 잘 안 쓰고 as if만 남아있는데 자 똑같이 in fact 보기 보면 실은 사실은 in fact 사실은 James is not the class president. 제임스가 class president. 학급 반장이 아니란 소리야. 근데 제임스가 behave. 어떻게 행동한다고? behave가 행동하던 동사죠. 마치 뭐처럼 as if he were the class president. 자기가 학급 반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이렇게 반대돼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이렇게 하는 가정법이 특히 as if 가정법이에요. 밑에도 보면 문제 풀면 금방 나오겠죠. 답이. 금방 적을 수 있겠죠. 실은 사실은 it isn't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거.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가 아니란 거지. 근데 I feel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 마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느낀다 해서 as if it 하고 동사가 비동사 할 때는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 그랬죠. were Christmas. I feel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에서 I feel as if it were Christmas. 어떻게 느낀다고? 마치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똑같이 밑에도 실제로는 she isn't angry. 그녀가 화가 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she looks 어떻게 보인다고?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해서 지금 화나지 않은 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as if she were angry. She were angry. 그녀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해서 as if 주어 뒤에 동사 과거형에서 가정법 과거가 적힌 거예요. 밑에도 똑같이 실제로는 he doesn't know my brother. 그가 내 brother를 모른다. 근데
he talks. 어떻게 얘기한다고? as if 마치 내 브라더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말한다 해서 he talks as if he 과거형, 동사 과거형이죠. knew my brother. 이런 식으로 as if하고 주어 동사 과거형에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가 내 브라더를 knew,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실제로는 he doesn't know my brother. 그렇다는 거죠. 밑에 4번도 똑같이 in fact 실제로 he isn't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니다. 근데 마치 의사인 것처럼 act 행동한다 해서 as if he were a doctor. 그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as if 가정법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해서 as if 뒤에 주어오고 동사 과거형. 그때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인칭수 상관없이 were를 쓴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금방 할 수 있겠죠. 밑에도 똑같이 실제로 I'm not a child. 난 아이가 아니다. 근데 엄마가 treat me. treat가 할 때는 뭐 동사로 대하다. 이거 말고도 뭐 치료하다는 뜻도 있지만 대하다. 다루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한다는가?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I were a child. 내가 아이인 것처럼 엄마가 나를 대한다는 거. 그래서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하다 해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거. 밑에도 똑같이 비문 보면 나는 마치 그게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내 잘못이 아닌데, in fact, 실제로는. 마치 내 잘못처럼 느껴졌다 해서 as if it were my fault. 이렇게 해서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에서 I felt as if it were my fault. 마치 그게 내 잘못인 것처럼 I felt 느껴졌다는 소리. 밑에도 그녀는 마치 그녀가 모델인 것처럼 서 있다. 실제로는 모델이 아닌데 she stand 뭐처럼 as if she were a model.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델인 것처럼 서 있다. 여기 부정관사어를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은 보통 뭐 숨고 많고 많은 어떤 모델들 중에서 어느 한 명에서 어떤 부정관사 쓰는 이런 경우도 나는 의사다 이렇게 하면 I'm doctor 이렇게 하는 경우 I'm a doctor 이렇게 부정관사 언어를 써서 얘기해요. 내가 어느 특정한 의사라기보다는 수많은 의사들 중에서 어느 한 의사. 부정관사 이런 것들이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지 아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e stand 어떻게 써 있다고 as if she were model. 모델인 것처럼 써 있다. 근데 실제로는 모델이 아니란 거지. 요 밑에도 똑같이 제리는 마치 이 집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한다. 제리 act 어떻게? as if 제리는 남자 이름 같겠죠. he 하고 나서 동사 과거형 on 뒤에 일이 붙어서 owned 이 집, this house. 이렇게 써서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 on 뒤에 일이 붙어서 과거형. 그래서 Jerry act as if he owned this house. 이렇게 하면 이 집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실제로는 he doesn't own this house. 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4번도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He behaves as if he knew. 과거형 쓰니까 knew. 너의 과거 knew everything. as if 주어 동사 과거형. 너의 과거인 knew. 이렇게 써서 he behaves. 어떻게 행동한다고? behave가 행동하다는 기본 동사죠. 행동하다. 또 어떻게 행동한다고? as if he knew everything. 자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근데 in fact 실제로는 he doesn't know everything.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도 그들은 마치 그들이 운동선수인 것처럼 연습한다. They practice 어떻게? as if they were athlete. 마치 그들이 운동선수인 것처럼. 운동선수가 아닌데 마치 운동선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as if 하고 주어 동사 과거형. 이거 they인데 왜 이렇게 적어놨어? as if they were athlete 이렇게 쓰면 되겠죠. athlete 뒤에 S부터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그래서 as if 뒤에 주어 동사 과거형 와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말하다 해서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as if 가정법. 여기 뒤에 as if 뒤에 주어고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had PP 형태로 쓰면 그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즉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옛날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s if 가정법도 저번 시간에 봤던 IWC 가정법처럼 가정법 과거도 과거 완료도 다 올 수 있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해석을 일단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절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IWC 가정법이든 as if 가정법이든 그 형태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가정법 if절 주절 이렇게 할 때 그 if절 가정법 과거의 if절이나 또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 형태를 잘 모른다. 그럼 여기도 마치 새로운 걸 외우는 것처럼 또 외우기 너무 귀찮다고 헷갈린다고 막 그러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좀 응용하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요즘 뭐 여기 지금 저희 학원에도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6학년 뭐 저학년들은 안 받고 초등학교 뭐 늦어도 아무리 빨라도 뭐 5학년 이상 돼서 봤는데 그런 꼬맹이들 보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 중에서는 진짜 똘똘하게 어떻게 저렇게 저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생인데도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 싶은 애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뭐 정말 동사 아주 뭐 기본적인 요즘은 유치원도 뭐 영어 유치원이라고 좀 할 때 많이 배운다더만 정말 스쿨이니 티처니 뭐 이런 말들 못 적는 애들 너무 많아. 그리고 주어가 3층 단수니 뭐 아니면 명사 단수 복수형이니 뭐 동사가 뭐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뭐 조동사가 있고 그런 말 한 개도 몰라.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걔네들이 영어 공부를 처음 하느냐? 아니죠. 대부분은 다 그냥 동네에 있는 코찔찔이 학원데 애들 댕기는 학원데 있죠. 그런 데가 되게 최소한 2년 3년씩 다 하고 오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보통은 다 2, 3년씩은 기본으로 다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온 애들이.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솔직히 그 학교, 그런 학원 쌤들 좀 탓해야 되겠지. 아무리 애들 데리고 하는 학원 내지, 뭐, 노는 학원도 있고, 애들한테 숙제도 없어요, 그런 학원. 애들 숙제 내주면은 애들이 싫어한다고. 숙제도 없고, 듣기 같은 것도 그냥 숙제 내주는데, 지네들 말로도 확인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 안에서는 하는 거 듣기 이런 거 따라 안 해요. 그냥 뭐 애들 흥미 위주로 하는 거죠. 뭐 어떤 때는 진짜 뭐 그림 맞추기 같은 이상한 것도 하고, 뭐 같이 유치원처럼 노래도 불 삭고, 하여튼 뭐 댕기면서 그냥 그런데 보통 또 그런 학원들은 보면 이렇게 막 교재 파리들이잖아. 그러면 장사꾼 같아. 교재만 그 자체 뭐 지네 뭐 본사에서 제일 뭐 많이 쓰는 윤 선생부터 시작해서 저런 데 있잖아. 그런데 전부 다 뭐 GMB 이런 것도 다 자기들 자체 교재들 다 있을 거야. 뭐 그런 교재들만 꼬박꼬박 팔아먹는 거죠. 그런 거 팔고 또 수업료 받고 그러면서 몇 년을 해먹는데도 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그럼 진짜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댕긴다고 애들이 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이 댕겨도 몇 년씩 댕기고 와도 아는 게 거의 없어. 그게 팩트인 걸 어떡하겠어. 그런데 한 2, 3년 댕기면 그래도 하다못해 아주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될 건데 중학교 1학년은 고사하고 뭐 진짜 초등학교 기본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뭐 영어에 대한 지식, 상식 이런 것도 없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애들 갖고 맨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이렇게 중학생이 덜컥되면 왜 중학생 요즘은 1학년 올라가면 보통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구미는 자유학기제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문에 시험 안 치고 뭐 어떤 다른 동네는 학년제라서 1학년 전체 1학년 내내 시험을 안 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기말 이런 거 안 친다는 거지. 초등학교 때 어차피 중간기말 시험 안 치지만 중학교 올라와서도 한 학기 또는 1년 내내 또 시험을 안 치니까 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지. 몰라도 지가 진짜 얼마나 모르는지 부모도 우리 애가 얼마나 아는 게 있는지 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상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1학년 2학기나 또는 2학년 돼서 시험을 치마. 진짜 성적 보면 너무 한심하지. 한숨밖에 안 나올 정도로 성적이라 할 수 없어. 뭐 20점, 30 또는 10몇 점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니까 뭐 중학교에도 따라가지 못하지. 예전처럼 뭐 학교에서 애들 막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다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프린트를 내주든 수업을 뭐 하든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라서 너무 애들이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 지금 이런 가정법 같은 것도 그래서 힘든 이유가 가정법이 뭐 되게 뭐 문법이 까다롭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기본 그 이전에 배워야 될 것들을 너무 몰라서 뭐 주어가 3층 단수 이거 좀 동사 과거형인데 뭐 일반 동사 과거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봤던 노예 과거형 같은 게 뉴라고 이렇게 노예 과거형이 뉴라고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못 푸는 거지. 뭐 동사 과거형이라 그랬는데 일반 동사 뭐 과거형 난 불규칙 바뀌는 거 전혀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거부터 뭐 주어가 어떻니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도 개념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가정법은 너무 어려운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해가는 거 잘 해놓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온 애들 같으면
뭐 중3쯤 되든, 이거 지금 중3 문법이라고, 중3 문법 책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이런 말 할 때 충분히 다 이해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해석도 그렇고 저렇게 문법적인 거 밑에 이렇게 문제 풀고 하는 것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자체를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 뭐 주어가 뭔 소리고 뭐 동사 과거형인데 동사 과거형이 무슨 소리인지 진짜 저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너무 느긋하게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최소한 한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그 정도만 되면 그런 코찔찔이 학원이 아니고 정말 좀 중학교에 따른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그런 거 과제도 내줘가지고 애들이 그런 걸 하는 습관을 좀 키워둬야지. 안 그러면 애들 중학교 올라와서 학교에서 수행평가 이런 거 뭐 과제 내면 그거 못하고 가는 애들 셌어.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아니면 심지어 이런 거 안 해도 뭐 상관없지 않냐고. 솔직히 안 해가도 예전처럼 뭐 혼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 해가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제대로 단어도 외우지도 않고 문법적인 기본 것도 모르는데 그걸 당연히 성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막 형편없이 나오죠. 형편없이. 그러다가 또 그거 얼마 전에 시험 끝난 그 중3 그 애들 중에서는 진짜 버릇이 없어가지고 뭐라 하면은 맨날 열심히 안 한 주제에 말대꾸를 꼬박꼬박 한다거나 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애들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이 쌤하고 기싸움, 그래서 좀 기가 좀 세고 아니면은 애를 막 뭐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애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진단해서 또 부모님도 그 선생님 말을 제대로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애가 더 늦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좀 애를 같이 그러니까 이 학원쌤이나 뭐 부모님이랑 같이 애한테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좀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좀 시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질 텐데 많이 힘들죠. 중학교 1학년 수준을 중3이 몰라가지고 지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따라잡기가 쉽겠냐고. 뭐 중학교 1학년 쉬운 거 아니냐고. 근데 걔는 그동안 계속 공부를 안 하던 습관이 쭉 돼 있는데 아무리 쉬운 걸 한다는데 그게 왜 오겠어요. 정말 쉬운 단어 뭐 아까 본 것처럼 스쿨이나 티처나 이런 단어도 중3이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못 적는 애들 많이 있어. 진짜 외우라고 저기 뭐 자주실 같은 데서 1시간 동안 외우라고 그런 기본 단어 외우라고 줘도 그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앉아서 그걸 진짜 막 억지로 저는 외우라고 10번씩 20번씩 그렇게 적어서 나한테 보여달라고 외운 흔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치면은 그런 단어 한 30개 중에서 한 3개, 4개밖에 못 적는 애들 많이 있어. 그게 진짜 걔들이 멍청한 게 아니고 외우는 걸 너무 안 해봐서 단어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적는 걸 너무 안 해봐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3 문법을 하기 전에 그런 기초적인 것들 차근차근 해놔야지 이런 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혹시나 지금 이거 하면서 가정법 나오면 너무 어렵다. 난 너무 기본적인 문법 모른다. 그럼 제가 왜 1학년 중1 문법부터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중1 문법부터 이렇게 보면서 차근차근 자기가 몰랐던 기초들 채워나가야 돼. 더 시간 지나면 진짜 더 공부는, 영어 공부는 이제 못하는 거야.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 내가 다시 중학교 1학년 기초문법부터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기초 단어부터 언제 외워서 언제 이해하고 하겠어요. 그때는 그 나이가 들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줄 텐데 그런 걸 혼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시기가 있다는 게 잘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시기에 그걸 자꾸 하는 게 습관이 키워져야 돼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쉬워 보여도 절대 따라하지 못해요. 뭐 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진짜 월랑 이런 단어 전쟁 얼마나 간단해요. 이런 단어도 못 적어요. 그것도 1시간 동안 앉아서 외우는데도 월이라는 단어를 못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사람들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왜 못 적냐고 이렇게 간단한 단어를. 근데 못 적어요. 그 못 적는 걸 진짜 적게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애도 힘들고 가르치는 쌤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3, 고1 되는데 이런 워 같은 이런 단어도 못 적어 막. 결국은 쌤들도 그냥 됐어 포기해버리는 거고 애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거고 결국은 뭐 그 상태로 계속 지낼 수밖에 없어. 머리 쓰는 일은 앞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니면 하다못해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어떻게 좀 빡세게 좀 했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기본적인 것 좀 제대로 설명 듣고 모르면은 좀 과제 같은 건 해서 또 막 과제 같은 것도 대충 외우지 않고 좀 제대로 확인도 체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학원에서 했으면은 나았을 텐데 이걸
5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르면 안타깝죠. 자, 어쨌든 조금 말이 딴 데로 나갔지만, 가정법, 에지프트 가정법, 이런 거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인데, 오늘은 가정법 과거 했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 과거 완료, 에지프트 가정 과거요 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저번 시간에 했던 IUC 가정법이든, 이번 시간에는 에지프트 가정법이든, 해석 어떻게 하고 형태가 어떤지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